식섭 이제 식소남 워썹 줄여서 식섭. 방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는 당장 이제 이번 주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못 찍어서 지금 급하게 집에서 찍게 됐습니다. 그냥 밤이 늦었기 때문이죠. 지금 옥상은 깜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배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놀라신 분들이 계실까봐. 근데 내가 알기로 어차피 식소남은 화면 안 본다고 들었어. 그냥 틀어놓고 소리만 듣는다는. 왜냐면 자막도 밑에 안 달리잖아. 어쨌건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섭 미카엘입니다. 식섭 괜찮나? 인사 급하게 어떻게든 또 촬영을 해서 그걸 또 편집을 해서 어떻게든 이번 주 수요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저번 편에 이어서 이제 또 칼슘 얘기를 마저 해야죠. 칼슘 비료 시리즈 3탄. 오늘은 칼슘이 부족한지, 내 식물이 이제 칼슘 결핍이 있나, 어떤 걸 보고 칼슘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칼슘 비료를 주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뭐 댓글을 저번 영상이었나 저저번 영상이었나의 댓글에 뭐 핵심 내용의 비중이 적다, 너무 첨언이 많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극소수의 분들이 계시던데, 제 채널은 다큐멘터리 채널이 아닙니다. 그냥 식물 키우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냥 식물 키우는 친구끼리 식물 기르는 얘기하고 팁 주고받고 뭐 잡설 뭐 다양한 것들 그런 거 이야기하고 노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뭐 강의 채널이나 뭐 다른 뭐 교수님이 하는 채널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내용 많지 않나? 내가 빨리 따라락 말하고 탁탁탁 끊어서 한 7, 8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 안에 내용 내가 다시 봤거든. 되게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던데. 자, 일단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서 많이 떠들었죠. 근데 그 이상도 뭐 많을 거야. 당장 생각나는 게 그것들이라서 그냥 뭐 또 나중에 생각나면은 또 뭐 언제든 그냥 불쑥 올릴게요. 일단 중요한 것들은 다 대략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또 생각나면은 이야기하면 되니까. 칼슘은 세포 분열에도 도움을 줘요. 세포 분열이 잘 된다는 것, 성장을 잘한다는 거죠. 어쨌건 그 잘 큰다는 거 얼마나 좋아. 여러분 잘 크는 식물 좋지 않습니까? 잘 크는 것과 웃자람은 다르잖아. 칼슘을 주면 웃자람은 좀 경감되면서 예방되면서 잘 자란다고. 우리가 원하는 그 코덱스의 모습, 다육이의 모습, 관목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그리고 앞편에서 광합성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 포도당, 녹말, 그 양분이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작용에서 이제 그 양분들이 유실이 돼. 근데 칼슘은 그거를 줄여준다. 즉 영양분을 이제 잘 킵해서 잘 쓰이게 해준다는 거지. 저번에 무계획 라이브 때도 이제 제가 리스펙트하는 형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채팅창으로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가지면 그거를 이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킵했다가 그거를 이제 천천히 쓰면서 버틴다. 그거를 잘 해주는 게 이제 칼슘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죠. 그 형님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직접 뵀었는데 편한 대로 부르라고 그래갖고 진짜 편한 대로요. 저는 형님이라고 여튼 이만큼 칼슘이 정말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걸 이제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아시게 되셨고, 근데 중요한 거는 칼슘이 부족하면 티가 팍 안 나. 그게 문제예요. 질소인 칼륨 얘네들은 티가 팍 나거든요. 바로바로 입도 노래지고 뭐 블라블라블라 뭐 웃자라기도 하고 뭐 나중에 오늘은 칼슘 얘기할 거니까 뭐 질소 부족의 어떤 거 뭐 이런 거 또 얘기하면 또 끝도 없고, 또 이제 뭐 제목이랑 다른 얘기 했다 또 뭘 할까봐 오케이 넘어가고 그냥 딴 길로 새면 안 되니까 칼슘에 대한 것만. 일단 칼슘이 결핍이 된다, 칼슘이 부족하다 이랬을 때 눈에 띄는 건 뭐냐. 일단은 잎이죠. 우리가 많이 보는 잎에서 끝이 탄다. 이걸 이제 팁번이라고 해요. 팁번 현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잎끝이 타는 건데, 이걸 다들 이제 잎끝이 타면 물 부족인 거 아니냐, 아니면 빛이 너무 세서 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런다고 잎이 그렇게 끝에만 타지 않아요. 그냥 아예 전체가 마르거나 아니면 아예 화상을 입지, 렌즈 현상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타거나 부분 타버리지 잎 끝부터 팁번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잎 끝이 타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칼슘 아니어도 과습인 경우 혹은 뿌리가 손상됐을 경우. 근데 사실 과습 현상과 뿌리가 손상돼서 일어나는 그런 증상은 똑같아요, 모양이. 왜냐면 결국은 같은 내용이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건 그리고 비료가 너무 강했을 때도 잎끝이 탈 수 있어요. 뭐 다양한 이유에서 잎끝이 탈 수도 있는데, 물론 자연스럽게 노화되면서 잎끝이 타는 종류의 식물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하는 핵심은 오래된 잎 말고 새 잎, 어린 잎, 이걸 이제 신초라고 하죠. 신엽이라고도 하고. 그 신엽 끝이 타는 게 이게 칼슘 결핍의 모습이다. 칼슘 부족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새잎이 나오는데 막 꼬일 때 있죠.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새잎이 이쁘게 쫙 나는 게 아니라 막 약간 꼬였고 하트 모양처럼 막 이그러지고 막 기형적으로 새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칼슘 부족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칼슘이란 놈이 이동성이 꿀지예요. 예전에 뭐 질소인가리 뭐 이런 것들 다양원소 이야기하고 우리 또 떠들 때,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달리는 모습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질소가 제일 빨리 이동하고 그 다음 이제 칼륨이 그 다음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인이 엄청 느려 터졌다. 근데 칼슘은 인보다 더 느려 터졌어. 완전 꿀잼. 얘는 그냥 기는 게 아니라 기다가 그냥 멈춰서 자버려. 그러니까 말을 무지하게 안 듣는 영양소예요, 칼슘은. 약간 제멋대로. 우선 이제 칼슘은 이 식물 안에서 체관이 아니라 물관으로 이동하죠. 전에 제가 식물 밥 먹는 법, 식물이 물 먹는 거에 대해서 찍은 영상 보셨죠? 뿌리에서 물관을 통해서 물이 빨아 올려지면서 그때 그 물에 녹아있는 양분을 식물이 흡수한다. 그래서 양분이 그 물과 같이 타고 올라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칼슘이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지가 올라가다가 지멋대로 쉬어. 그냥 말씀드렸죠?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관은 우리가 이렇게 실로 연결돼 있다고 제가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드렸죠. 뿌리부터 시작해서 물관을 통해서 식물 상부로 올라와서 입 밖으로 나가는 그 길인데, 이 칼슘놈은 올라오다가도 멈춰 지 혼자 아무 데서나. 그 물관 벽에 아무 데나 막 달라붙어 지 혼자 안 간대. 갑자기 가뜩가 느린데 이동도 느린 놈이 가다가 지멋대로 멈춘다는 거지. 말을 엄청 안 듣는 거예요, 이 칼슘이라는 놈은. 그래서 이 칼슘이라는 놈이 맨 꼭대기 뿌리와 제일 멀리 있는, 그게 새로운 잎이겠죠. 그 새 잎에 도달하는 게 늦다 보니까 이 칼슘 결핍이 일어나면 새 잎부터, 꼭대기에서부터 티가 나는 거예요. 밑에 잎들은 티가 안 나고. 그래서 새 잎이 탄다. 새 잎이 막 찌그러져서 나온다. 이러면 칼슘 결핍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칼슘이 또 붕소랑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붕소 결핍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붕소 결핍 증상이랑 칼슘 결핍 증상이랑 비슷하다. 그리고 꽃눈 분화나 열매에도 중요하고. 어차피 걔네들 이제 맨 끝이죠. 어느 정도 메커니즘이 보이시죠? 이게 이동이 느리니까 이 제일 최근에 나오는 그런 꽃이나 열매에 전달이 다 거기까지 이동을 잘 못하는 거. 그래서 부족하기가 쉽다. 물론 이런 증상들도 다 다른 변수나 여러 요인들이 함께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식물은 기계가 아니라고. 단답식으로 이거는 이거다 하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쨌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메커니즘을 기억하시라.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칼슘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칼슘은 이동이 느리니까 토양관주로는 잎에 도달을 못한다 때문에 연면 시비를 해야 된다 라고들 하십니다. 이거는 농사를 오래 지으신 분도 그렇고 식물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연면 시비는 그냥 링거를 맞는 거예요. 그냥 링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시방편, 응급처치 같은 거. 원칙적으로는 이 식물이 칼슘을 몸에 정상적으로 지니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생장하는 곳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제 이동하기가 좀 더 가까워졌으니까 필요한데 보내지면서 성장을 하고 사용이 되고, 그래서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연면 시비는 그냥 급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줘? 토양관주를 주는 게 맞다. 칼슘도 다들 칼슘은 토양관주로 줘봤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연면 시비를 직접 줘야지만 그나마 식물한테 칼슘이 흡수된다 하는데 아니에요. 토양관주로 주셔서 뿌리털로 식물이 칼슘을 먹어야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몸에 필요한 만큼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까 한번 미리 생각을 해봤어. 테트리스라고 하면 딱 대충 할 것 같아. 테트리스. 식물에게 있어서 칼슘이란 게 이렇게 다른 비료처럼 이렇게 잘 흡수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식물 체내에서도 이동이 아주 느리고 토양 내에서도 이동이 느리고. 그래서 이 칼슘이라는 걸 어떻게 공급해야 되느냐, 식물의 밑에서부터 차곡 쌓아간다는 개념으로 칼슘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런 거 보고 오늘 칼슘 결핍 이런 거 듣고 내 식물 칼슘 결핍이네, 미카엘 얘기 들어보니까 칼슘 결핍이야 지금 큰일 났어. 그렇다고 이제 칼슘비를 바로 주잖아? 별 효과가 안 보인다는 거야 당장. 그렇다고 또 이제 너무 연했나 싶어서 더 진하게 주고 하다 보면 죽죠. 이 테트리스 블럭 쌓듯이 맨 밑에 칸부터 틈 없이 급하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으로 칼슘을 식물한테 주셔야 돼요. 그냥 다른 비료처럼 탁탁탁탁 줘버렸다가는 금방 쌓여갖고 게임 오버 돼버려. 그 틈이 제대로 메꿔지지 않고 차곡차곡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들이부었다가는 게임 오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식물도 칼슘 막 쓰면 게임 오버니까 차곡차곡 연하지만 꾸준히 길게 생각하시고 차곡차곡 쌓아준다는 의미로 공급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뭔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그렇게 쌓아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느린 놈이라서, 그래서 너무 위급한 상황일 때, 이 식물의 생사의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링거 맞듯이 연면 시비로 보조적으로 줬을 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동이 느리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체내에서 이동이 아니라 그 현재 칼슘이 부족해서 결핍 증상이 일어난 거기 신엽, 새잎이나 열매, 거기에 대놓고 주는 거야. 직접 다이렉트로 그냥 줘서 먹이는 거죠. 바로 흡수, 농도 차이로 인한 흡수로. 뭐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식물에는 물관이 있고 체관이 있습니다. 체관은 이제 광합성을 하고 에너지를 막 하고 해서 그것들이 아래로 내려온다 생각하면 돼. 내려오는 관이라고 한다면 영양소가 움직이는, 물관은 말씀드렸죠.
뿌리에서부터 물을 먹고 올라와서 기공으로 나가는 위로 상승하는 방향의 개념의 통로인데, 이 연면시비로 아무리 줘봤자 칼슘이 이동도 느리고 칼슘은 물관을 타고 다니는 애기 때문에 연면시비 아무리 줘도 그 닿는 부분 근처만 칼슘이 공급이 되지 중추적으로 이 식물 내에 필요한 칼슘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연면시비로는 절대. 아무리 먹여도 고기만이에요. 왜냐면 칼슘이 이 자식이 좀 크거든. 등치가 커서 체관으로 막 여기저기 이동할 수가 있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물관으로 다녀 주로. 그래서 딱 뿌려준 곳 위주로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칼슘 비료 연민시비로만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빼셔야 됩니다. 내 식물이 지금 칼슘 결핍으로 아주 위급하다, 새순이 안 좋다 막 이럴 땐, 그럴 때 막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위급할 때, 그럴 때가 아니라면 굳이 연면시비로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때문에 칼슘 비료는 연면시비로 주는 거다 라는 건 사실 올바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뿌리로부터 흡수가 돼가지고 체내에 쌓아 올리면서 공급이 돼야 된다. 그게 정답이다. 연민시비는 그의 보조적 수단으로, 응급처치 개념으로 연민시비를 같이 병행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뭐 별거 없었어요. 오늘 되게 다양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칼슘의 결핍작용,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뭐 얘가 어떻게 이동하고, 뭐 연민시비 어떻게 줘야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어떤 칼슘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셨죠? 칼슘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이동하고 내가 지금 칼슘이 필요한가 등등등, 그리고 칼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미리 아셔야 돼요. 이 순서 다음에 칼슘 비료를 그거에 맞게 사던가 안 사던가 뭐 이래야지, 그냥 당장 살 거니까 알려주세요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급하지? 나 닮아서 그러나? 그러면 오늘도 뭐 어쨌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